에서는 해봅시다. 구조를 보면은 내부를 이렇게 뜯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이 뭐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여러분, 과제 도면에서 V벨트 풀리 2번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풀리는 축하고 무슨 부품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은 뭐예요? 다시, 요건 좀 표시가 좀 이상하다. 요 그림은 뭐예요? 땡. 뭘까요? 평행 키예요. 평행 키. 그리고 요 그림은 뭘까요? 자, 요거는 무드볼트라고 다들 그러는데 세트 스크류라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규격집의 이야기로 보면은 뾰족 끝 멈춤 스크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그림은 과제 도면에서 몇 번으로 돼 있어요? 초록 색깔 5번입니다. 얘는 1번 부품 본체하고 재질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네, 그죠? 부서져요. 본체랑 재질이 다르면, 예를 들어 얘가 주철인데 커버는 주철이 아니고 뭐 저기 동합금 뭐 이런 거 인총동 주문이니 이런 거로 갖다 쳐봐요. 그러면은 어느 게 찌그러질까? 본체가 찌그러질까? 커버가 찌그러질까요? 약한 게 찌그러지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게 막혔어요? 재질이 똑같아야 괜찮죠? 그래서 얘도 GC로 돼 있는 거예요. 과제 도면 보시면. 그죠? 이런 건 써야 해. 어머, 이런 건 꼭 써야 해. 자, 그랬을 때 요쪽에 과제 도면 요쪽 반대편에 보면은 요거도 커버죠. 요거 커버, 요거는 부품 번호가 따로 돼 있죠. 수량에 주의하셔야 돼요. 5번 부품은 수량을 얘를 1개로 쓰셔야 돼요. 6번 부품이 있는데 이것도 커버라고 생각하고서 얘를 2개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땡이에요. 수량에서 틀려버려요. 왜? 이 커버는 구멍 뚫려있죠. 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얘는 어때요? 그냥 뚜껑이에요. 밀폐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6번 부품은 완전히 뚜껑으로 밀폐시키는 뚜껑이기 때문에 얘 수량 틀리면 안 돼요. 수량 얘 따로 1이고 얘 따로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커버 안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요거를 확대해서 표시하자면, 여러분 도면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OLC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시해 주게 돼 있어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오일실에 대한 규격을 우리가 학습 모듈에서는 사실 더 잘 찾을 수가 있어요. 학습 모듈에서 잠깐 제가 찾아서 사실 실제 오일실 형상을 약식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보이죠?
자, 여러분 책에서도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실기실무 이론서 그 229페이지 보시면 오일실의 KS 데이터 표 6-1이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표 6-1. 여기 보시면 오일실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 있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 있죠. 찾으셨나요? 여러분 책에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뾰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면으로 표시된 요거에 다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밑에 그 책의 거는 이거하고 가까운 셈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단면 도시됐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책의 그림은 여기가 이렇게 축이 달려 있다, 여기가 축이다 라고 이렇게 그림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뾰족한 부분 얘가 뭐냐 이겁니다. 얘가 고무 재질이거나 우레탄 재질이거나 그러해요. 왜 이런 데다가 합성 고무 재질과 우레탄 재질을 사용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까? 일반적으로 기계류는 그 뭡니까 어디 갔어? 왜 안 넘어가? 기계류들은 거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사용되는 게 많죠. 바깥에서 먼지나 이런 것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1차적으로 망가지겠어요? 베어링이 망가집니다. 얘는 6203 베어링이라고 했지만 6203이라고 베어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림상으로 과제도면을 보면은 실이 안 붙어 있죠. 실드도 없어요. 개방형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개방형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지나 이 금속 축이 회전하면서 마찰 생기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 쇳가루들이 갈려나가면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외륜과 내륜 사이 틈새에 낑기게 되면 구슬이 강구가 마모되고 그래버리겠죠. 외부로부터 먼지도 막아야 되고 이거 자체에 그런 부분에서 이 외부로부터 어떤 그 불순물들이 즉 먼지나 칩, 쇠조각들 이런 것들이 공장 현장이나 그런 데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게 바킹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밀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8페이지 실기실무 이론서 28페이지의 용도를 보세요. 용도 뭐라고 써 있나요? 반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 그 229페이지를 보시라고 한 실 역할, 밀봉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여기 뾰족한 부분이었어요. 요게 무슨 재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재질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죠? 고무, 합성 고무 또는 우레탄이라고 그랬죠. 요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 축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얘를 실링, 밀봉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혀. 그랬을 때 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떻게 조립할 것이냐, 혀의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 이 방향을 주의해 달라는 거예요.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내부로부터 누유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안쪽에서, 그렇죠, 바깥쪽으로 기름이 새지 못하게 막아주는 걸 누유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뭡니까? 실 역할을 하는 애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설명해 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부품이 겉으로 보면은 뭡니까? 요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가 앞뒤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서 안쪽을 한번 쳐다보고 혓바닥이 여기에 놓여 있는구나 확인하고 이 방향으로 조립해 달라는 거죠.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랬을 때 오일실의 경우에는, 이 오일실의 경우에는 내부에 구리스나 윤활, 이 베어링의 내륜과 외륜 사이의 구슬이 윤활할 수 있도록 구리스나 윤활제가 필요하고, 또는 이 기어 박스라고 한 거예요. 이 회전비가 이렇게 아래쪽에 기어가 달려 있을 텐데, 이 기어와 맞물릴 때, 요 기어가 맞물릴 때는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요 기어가 맞물릴 때는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속도비를 바꾸기 위한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기어 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물리는 기어가 아래쪽에 있겠죠? 근데 생짜로 그냥 기름도 없이 얘네들이 있으면 쇠와 쇠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쾅쾅쾅쾅쾅 그러면서 마찰, 마모, 그죠? 마모되면서 얘들이 갈려나가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자전거 체인 스프라켓 쪽에도 뭐 발라요? 자전거포 가면 구리스, 시꺼먼 구리스 바르죠? 그거 왜 일부러 발라요? 발라놓고 나면은 괜히 페달 밟을 때마다 내 바지 가랑이 뭐 시꺼매지고 막 그러는데, 갈려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구리스를 발라주는 거죠, 이런 데다가. 그죠? 그런데 얘를 장시간 쓰게 되면 이 안에 그런 구리스를 도포한 것이나 작동료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질질 새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오일실을 여기에다가 달아서, 이쪽에만 오일실이 달려있나요? 이쪽에 달려있고 여기는 아예 카바링을 해버렸죠. 이해됐나요? 이게 오일실이 달려있었던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그 입체도를 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자, 요 기어는 여기 축하고 요런 부품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죠. 기어가 혼자 돌고 축도 따로 돌고 하면은 이거 아무 소용없죠. 그죠? 요때 같이 물고 돌아가게 해주는 쐐기 역할을 하는 이게 무슨 부품이겠어요? 키, 그래요. 평행키예요. 그렇죠. 똑같은 평행키예요. 그 다음에 부품 번호는 없지만, 부품 번호는 없죠. 그죠? 부품 번호는 안 써 있죠. 얘는 스페이서. 오일실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 파일 KS 학습 모듈에? 네. 그거는 옛날 그 학습 모듈이라서 지금 여러분이 받은 거에서 내가 금방 찾기 힘들어가지고 옛날 학습 모듈 보여준 거예요. 그 여러분은 책의 거를 그냥 봐도 돼요. 책의 거. 자, 그랬을 때 얘는 스페이서라고 제가 써놨어요. 즉 그 뭡니까, 그 기어하고 축하고 4번 부품 축하고 베어링 6203 베어링 그 사이에 요렇게 축에 플랜지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낑겨 있죠.
요거는 가락지처럼 생긴 거예요. 그냥 요렇게 가락지처럼 생겨가지고 요거는 자리만 맞춰주는 거예요. 요만큼 간격만 맞춰주는 거예요. 요 두께만큼.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스페이서라고도 우리는 불러요. 아니면은 보통 그냥 칼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외국 애들이 칼라라고 불러서 그런지 왜 칼라라고 불렀는지까지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스페이서라고 나는 많이 불렀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역시 베어링 그림이 있죠. 여러분 과제에서는 그러고 6번 부품이 커버라고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얘를 여러분이 부품명을 쓰실 때 그냥 커버라고 쓰셔도 돼요. 출판사의 자료에는 얘를 베어링을 덮어주기 때문에 베어링 커버라고 했을 뿐이죠. 베어링 커버라고 써도 되고 그냥 커버라고 써도 돼요. 부품명 안 나온다고 그랬죠? 뭐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베어링 커버 그대로 놔두시고요. 5번을. 그죠? 5번이었나? 그렇죠. 그렇죠. 예, 아커버, 디커버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해피한 거는 뭐예요? 얘네 그리는 거 아니죠?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1번 부품의 상단에 보면은 암나사죠. 암나사. 요게 왜 있을까요? 그렇죠. 기름을 넣기 위해서. 구리스 니뿔을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자전거포 같은 데 가면은 뭡니까? 요거 규격에 여러분 PDF 파일 규격에 개정된 거 2019년 거에는 이게 잘 나와 있더라고. 다행스럽게. 2017년이나 그때는 구리스 니뿔이 규격집 이 PDF 파일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2019년 개정판에는 구리스 니뿔 그림이 아예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여기쯤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 34망 그리스 니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어가 고생을 많이 하죠. 얘를 갖다가 현장에서는 구리스 니뿔 이렇게 불러요. 구리스 니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 니뿔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구슬이에요. 구슬이고요. 요 밑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홈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스건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구리스건을 여기다가 구멍에다 딱 맞추고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 안에서 구리스가 흘러가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구리스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방아쇠를 누르는 힘에 의해서 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이때 스프링이 달려 있다고 했죠. 구슬이 후진하게 돼요. 그러면 이 틈새기로 구리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요런 구조가 구리스 니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얘가 순화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화사로 표시가 되어 있고 관통되는 구멍을 통해서 구리스가 이렇게 줄줄줄 들어가는 거예요. 줄줄줄 들어가는 거고, 얘를 조립하기 위한 순화사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구리스의 구조가 이러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규격에서 봤을 때 이거 여러분이 과제 도면에서 얘를 그냥 재면은 M6까지만 이걸 잴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재보면 실측해보면 6mm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가요? 그죠? 그러면 이거 그냥 여러분은 이거 생각했을 때 아 이거 M6이겠구나 이렇게 놓고 그냥 가버려요. 이거 틀려지는 겁니다. 구리스 닛불을 적용하는 거로 보셔야 돼요. 구리스 닛불로 적용했을 때 이거 T자가 들어간 거는 테이퍼라는 뜻이고요. 이 규격에서 테이퍼가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고 그냥 F는 평행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평행 나사인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둘 다 보면은 테이퍼져 있는 거는 적용하면 안 되겠죠.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M6에 0.75죠. 그죠? 여러분 과제 도면에서 실측한 거 맞죠? 네. M6으로 보는데 M6으로 그냥 쓰지 말고 구리스 닛불을 꽂을 수 있도록 이게 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피치 값을 다른 거를 쓰라는 이야기예요. 구리스 닛불을 꽂을 수 있도록. 이해되세요? 진섭씨 깨우뚱? 자, 뭔 소리냐면 얘를 일반 나사의 피치 값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구리스 닛불이라는 이 도구를 꽂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스 닛불에 대한 피치 값을 적용해서 M6에 0.75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M6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M6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M6이 아닌 경우는 구리스 닛불을 꽂는 거는 아닌데 마개 볼트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 나올 때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장치를 보면은 요것이 요렇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그릴 거고 우리는 어셈블리에서 윗면 평면이 요렇게 놓이게 할 것이고 우측면 평면이 요렇게 놓이게 바로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네. 테이퍼가 아니고 그냥 평행으로. 그렇죠. 과제 도면을 보면은 얘가 테이퍼져 있지가 않아요. 위아래 지름 둘 다 위에서 지름 재보고 아래에서 지름 재보면 평행인 거예요. 응? 평행으로 안 나와. 평행으로? 잠깐만 나 이거 평행으로 봤는데 위에는 6이 나오는데 아래는 5.2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위아래 다 그 5.5 정도로 나는 보이는데 그래서 반올림에서 6으로 봤고 네 그러면 요거는 M6으로 그냥 보는 거로 평행한 거다 요렇게 보는 걸로 제 기준대로 그냥 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은 얼추 다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시작할게요.